네, 먼저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자, 한 주를 정리를 하고 또 다음 한 주를 대비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이제 한 주를 돌아보면 참 한 몇 주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난주 증시 잠깐 정리를 하죠. 특이한 건 지난주 증시는 글로벌 증시 모두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올랐죠. 이렇게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대만이라든지 한국 증시에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가장 특이한 건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는데 코스피만 빠졌다.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 급락이라면 급락이고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폭등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쉬어간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폭등세가 조금 적다 보니까 좀 더 이어갔던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에 코스닥이 무려 11% 올랐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다 반등에 들어간 상황이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코스피는 안타깝지만은 한 8월, 7월 말 정도부터 해서 추세선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무거워지죠. 다만 시장 전체가 맛이 갔다기보다는 사실 시장은 반도체 빼고는 이미 그 전에 죽었어요. 네, 죽었고, 지금 꺾인 건 시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반도체와 대형주가 꺾인 게 아닌가, 반도체 대형주가 꺾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 SK하이닉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도체 대형주도 추세가 꺾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그 이후에는 아마도 기간 조정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삼양식품 주가를 차트를 보더라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코스닥은 이미 추세라는 것이 여기 5월에 꺾였고요. 워낙에 낙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좀 더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에다가 그다음에 거래소 이제 코스피 반도체에다가 또 ETF까지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가세하면서 수급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었는데, 일단 그 레버리지 ETF가 거래가 급감을 했고 예탁금을 높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왕창 느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거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자, 한 주간 놓고 보면 미증시는 지난 한 주간에 빅테크주라든지 하이프스케일러,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또 여기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쪽도 팔란티어가 급등하면서 고르게 급등한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가는 한 주 동안 86불에서 77달러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좀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10불 가까이 떨어졌고, 자, 국제유가 한 주 동안 보면은 예를 들어 10년 만기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은 4.7까지 위험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올라갔다가 또 우리 금요일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조금 이렇게 잘 찾아가는데, 금요일 급락이 나왔던 것은 여기 고용지표가 쇼크였어요. 고용지표가 쇼크. 한 8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한 2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분위기면은, 야, 이거 고용이 지금 쇼크인데, 고용이 엉망인데 금리 인상할 수 있겠어? 그래서 금리 인상 론이 조금 쑥 들어갔다. 근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9월 FOMC 이제 인상 확률이 좀 낮아졌죠. 한 44% 정도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동결 확률 같은 경우가 55.6%로 높아졌습니다. 9월이죠, 9월. 원래 여기 좀 심할 때는 거의 한 동결 확률이 10%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많이 이제 그 동결 확률이 오히려 인상 확률보다 좀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난 금요일 미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약세였지만 성장 테마주들이 주로 강세였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팔란티어가
뭐 투자 의견 상향도 있고, 지난번 실적 잘 나오고 나서 폭등을 하고 이틀 쉬었다가 또 10% 급등했죠, 금요일. 자, 그리고 앨범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2차전지 리튬 관련. 자, 그리고 오클로 역시 뭐 저 SMR 관련주인데 이런 성장 테마도 강했어요. 오클로가 14% 급등, 뭐 이유를 떠나서. 그리고 아이온큐 양자 관련주도 무려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특히 스페이스X가 애를 먹고 하다가 실적 나오고 애 먹고, 그리고 오히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무려 16%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또 성장 테마주들의 어떤 성장 테마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대충 시장의 색깔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미증시 보면은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흐름들이 괜찮고, 특히 성장 테마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주제는 이제 반도체와 수급, 금리가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럼 전체 글로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이 방향과 색깔이 정해지죠. 자,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 수급 쏠림, 그리고 금리 불안 등등입니다. 자, 반도체 쪽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라 불안한 모습이죠. 좀 쉬어가겠는데, 이 상승 추세가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는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와야 되고 약 2달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게 쉬울 것인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분기 내에 주중 환원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는데 빠르면 8월 말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 새로운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주는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 우리 큰 위기가 하나 넘어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금요일 상한가 갔다가 일주일 내내 사실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결되고 있어요. 뭐 실트론, SK 실트론 매각도 얘기 나왔었고, 일단 뭐 이혼 소송 같은 경우 거의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9천억 지급할 돈 마련된 거죠. SK 실크론을 통해서. 다만 이제 뭐 HBM 반값 공급설 이런 루머에 시달렸고 전혀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분기 배당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뭐 특별 배당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중 환원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연말 그랬다가 지난주에 이제 3분기 안에 그랬다가 또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8월 말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공장 치본 매각 검토 뭐 등등 이런 건 좋은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반도체 주들도 거의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을 통해서 볼 때.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고점을 누르는, 자, 이런 악재들이 사라진 건 아니다 라고 본다면은 아마도 SK하이닉스는 고점은 피크아웃 우려가 누르고 있고, 아래쪽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밸류가 싸고 거기다가 주중 환원 정책 등등이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갇히는 흐름의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예탁금을 3천만 원 높여난 이후에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그 거래가 줄어버렸어요. 단일 종목 하나가 5조 원까지 나오던 게 1조 원까지 줄었다가 이제는 뭐 10분의 1토막 나버렸으니까. 자, 이쪽에 그 도박판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쏠리던 수급이 그나마 다른 쪽으로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 자, 그 부분 호재가 되겠고, 다만 코스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수급상을 보면 아래쪽에 빨간 게 이제 외국인이 되겠고, 위쪽에 보시면은 파란 게 개인, 까만 게 금융투자, 요거는 기관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가 이제 외국인이 무섭게 팔던 그런 포지션에서 지금은 멈췄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도 지금은 옆으로 기고 멈췄고, 기관도 기고 있어요. 뭔 얘기냐? 모두 관망을 하고 있고 땡기는 놈이 없다. 자, 이게 문제. 시장을 땡기는 놈이 없어요, 지금.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이렇게 강하게 땡겼던
금융 투자가 쉬워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지금 금융 투자 쪽 ETF로 보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급상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을 견인하려는 세력이 그나마 코스닥은 하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쪽을 보시면은 이게 3월 10일 정도에 상장이 됐었는데 딱 이것도 보십시오. 이번 레버리도 그러고 다 이게 이런 게 상장이 되면 꼭지야. 무려 64% 빠지던 게 최근에 32%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뭔가? 오히려 우량주가 많이 빠졌어요. 우량주. 왜냐하면 우량주가 기관이 많이 들고 있고, 기관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갈아타려는 기관이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량주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코스닥 우량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구조상 보면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 쪽에 신용융자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가 쇼킹하죠. 코스닥의 신용융자가 11조에서 무려 5조 8천억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 나버렸어요. 다 틀린 거야. 거래소도 물론 29조에서 21조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무려 반토막 났다. 자, 누군가에겐 큰 아픔이겠지만은 물량이 틀렸다는 측면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가벼워지는 주가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매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금리 문제인데요. 전쟁에 따른 금리, 지금 현재 구간은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되니 많이 그래요. 지금 계속.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은 이란이 큰 소리 칩니다. 미국 병력 빼고 전쟁 배상해라. 안 그러면 이거 안 열린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알았거든. 아, 미국이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에는 지들을 방어할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너무 적다. 치고받고 싸우면 미국이 만약에 이란 쪽을 공격을 하면 이란도 당연히 공격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거. 중동 지역의 각 미군 기지에 때릴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낼 게 별로 없다. 다른 전쟁이 펼치면 니들 어떻게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아니 뭐 러시아든 중국도 있고 뭔 일이 벌지 어떻게 압니까? 예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포지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이 더 큰 소리 치고 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커지고 안 커지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궁지에 몰렸다. 미사일도 없고 또 중간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빨만 내세우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케빈 워시 의장의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가 되게 많은데 뭐 직접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가는 되게 많은데 유가의 안정 하향, 그리고 이미 시중 금리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또 고용까지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확률은 이런 걸로 확인되지 않겠는가. 좀 심각하게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았다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급락했던 아마 성장 테마주들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아까 보셨던 팔란티어, 엘버멀, 오클로, 아이온큐, 스페이스X 이런 종목들이죠. 자, 이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일정상 보면 미국 7월 CPI가 여기 수요일 발표됩니다. 자, 여기서도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아마 지난주 이어졌던 성장주 강세가 낙폭과제 성장주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7월 CPI, PPI를 제외하고는 큰 게 없어요. 실적도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있지만은 저는 좀 지엽적인 이런 종목들만 있다. 자, 이번 주 일정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있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미국, 이란, 뭐 휴전 협상, 뭐 이런 정도. 그런 거 빼고 큰 건 없어요, 이번 주는. 자, 이렇게 정리하죠. 대형 반도체주는 주춤하고 있고 코스닥 수급 강화되고 있고 금리 주춤하면서 한미 성장주 꿈틀대고 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이번 주를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차기 주도주라고 얘기하기에는 반도체주를 이겨낼 수 있는 쪽은 없습니다. 다만 호랑이가 사자가 쉬어가다 보니까 여우가 날뛸 수밖에 없죠. 누가 여우가 되고 누가 늑대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금리에 따른 것이다. 금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자,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이쪽이 움직이는 거고, 부담이 생기면은 점점 가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 반도체 장비라든지 바이오 로봇 2차전지가 있다면은 과연 어디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아니 반도체 장비가 움직이든 바이오 로봇 2차전지가 움직이든 뭐가 움직이더라도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장비, 이게 답니다. 그죠? 뭐가 움직이든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아닌가. ETF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 주간 34%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뭐 급등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뭐 5, 60%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길게 보면 지금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큰 위기 뒤에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이런 쪽에 관심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적은 금융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를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요런 차기 주도주가 쉰다 그러면, 차기 주도주가 나오기, 지금 시장은 반도체주에 이어서 차기 주도주가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반도체를 빼면 나머지는 너무 작습니다. 그죠? 자, 바이오 로봇, 전력, 조선방산, 소부장, 자동차 재건, 엔터, 화장품 등등이 있는데, 자, 어느 쪽이 셀 것인가는 결국은 이 양반들의 어떤 코멘트, 또 관련된 소식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를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우리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편입했던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섹터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가가 딱 보입니다.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 LGCNS, 네이버하이브, HD건설기계, SPG, 알테오젠, 하나오션, 현대차. 자, 이걸 한 주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죠. 가장 많이 움직인 쪽을 보시면은 SPG 54% 올라갔고요. 알테오젠이 46% 올라갔습니다. 자, 반등 국면에서 로봇과 바이오가 가장 세게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채널형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SPG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아까 바이오는 보면은 네 가지를 봐야 돼요. 기업 신뢰성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라이센스 아웃 경험이 있는가, 레퍼런스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먹고 살 돈은 있는가, 외부적으로는 금리가 좀 안정되고 있는가, 시장 수급은 어떤가, 요 네 박자를 봐야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G 같은 로봇주는 두 가지죠. 스스로 돈 잘 버는 놈과 그리고 대기업 인수 가능성 있는 놈을 체크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10배 이상을 올랐다가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아마 10배 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인수 가능성보다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회사가 되겠죠. 특히 이제 8월에는 창신 메모리에 이어서 유니트리가 상장합니다. 공모가만 놓고 보더라도 몸값이 이미 12조죠. 창신 메모리가 과창판에 상장되고 나서 첫날 466% 폭등하면서 화제를 일으켰는데, 글쎄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도 상장하면서 물론 공모가가 상단을 이렇게 갔을 정도로 굉장히 좀 셌죠. 그래도 아마 상장하는 날 꽤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주에게 모멘텀이 되겠고, 뭐 일간에서 로봇주 비싸지 않느냐? 당연히 로봇주는 비쌉니다. 근데 우리 성장주 매매 아시지 않습니까? 성장주는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팝니다. 그렇죠. 얘 돈 많이 벌 거야. 그 기대어 날아가고 진짜 많이 버네 확인이 되는 순간에는 주가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성장주는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판다. 자, 그럽니다. 자,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주는 성장주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HVM 같은 이런 종목들. 우주항공주죠.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재작년 말부터 급등했다가 제자리에 온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역시 대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이렇죠. 좋은 폭락주. 급등을 했다가 제자리에 온 종목. 이런 종목 많아요. 자, 재건주 중에서 급등했다가 제자리에 온 종목.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단기 급등했다가 제자리에 온 종목. 요거는 뭐냐면 LG전자입니다. 자, 구광모 회장이 이번 주에 엔비디아 간다니까 한번 보죠. 그죠?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온 종목입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주가가 이러고 있네요. 엔터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폭락주. 자, 저런 폭락주, 좋은 종목 중에서 폭락한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좋지만은 그런 건 어질어질하다 하신 분들은 강한 방어력을 보여줬던 이런 종목. 이건 APR이에요. 가장 적게 빠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 꾸준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지금은 차기 주도주를 뭔가 노리는 것보다도 유력 틈새주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개별 종목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죠? 개별 종목 장세가 되겠고, 아마 전쟁과 금리에 따라서 어느 쪽이 과연 여우 대장주가 될 것인가. 자, 그걸 체크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8월장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한 9월장 들어가면서 다시 큰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중에서 큰 종목 나올 수 있거든요. 작은 종목이 움직이면 또 텐베고 나오고 하니까 종목 잘 고르면 아마 상반기에 애먹었던 부분을 많이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은 좀 더 힘내시고 살아남아야, 그죠? 큰 장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